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훗날 지금의 사태 또는 시대를 이야기할 때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어떤 게 문제였고 어디까지가 망가졌고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기록될지가 궁금하다. IMF 때의 문제는 뭐였어요? 동아시아 외환 위기였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IMF는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터진 거다. IMF는 국민 과소비 탓? 교과서. 정부 탓 아니면 기업 탓 아니면 국민 탓이죠. 근데 정부 탓 하겠어요? 정권 뺏기는데? 기업 탓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그대로 드러났던 게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죠. 전세 사기는 덜렁덜렁 계약한 청년들 탓이다. 전세가 올라가는 것은 신생아 특례로 과소비한 사람들 탓이다. 여기서도 과소비 나왔잖아요. 심지어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출산보다 당장의 행복이 중요해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욜로 때문이다. 30대의 저축률은 떨어졌다. 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30이 백화점과 1류 호텔에서 가장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공하는 9만원짜리 무제한 딸기 디저트는 지난해 겨울 대비 매출이 150%나 급증했는데 호텔 측이 가격을 올려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과소비한 탓이다. 왜 저런 과소비를 할까요? 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리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즐거움이냐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냐. vs 하면은 대부분 요걸 꼽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주거비가 안정이 됐어요? 물가도 안정이 됐어. 대출 많이 안 받고도 집 살 수 있어요. 고용시장도 안정이 돼서 내가 뭐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잘 안 잘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돈 벌어서 이걸 토대로 차츰 자신의 그 인생 방향이라든가 혹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뭐예요? 집값은 더 오르는데. 전세도 대출 풀어서 늘어난 거예요? 대출 계속 풀어가지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요? 내가 2년 뒤에 전세 재계약하려고 봤더니 내 2년치 연봉보다 전세가가 더 올랐어. 그러면 내가 저기 밖에까지 밀려나가야 돼.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밀려났어. 근데 수도권에 밀려나도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대출 진짜 잔뜩 껴서 집을 샀어. 막 2030대 살 때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랬더니 60대는 돈 벌고 30대는 손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나타내주는 기사가 있다. 이 불평등에 대해서.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이고 이 중에 30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성인 일반인 울분 수준이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이고 심각한 울분 상태가 9.3%다. 그리고 심각한 울분을 겪는 비율은 만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고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30대는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금수저 물려받은 놈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격증 따고 좋은 대학 가고 진짜 차곡차곡 열심히 모았는데 투자하면은 그냥 따라잡어.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에 시사 만화처럼 나왔어요. 신입사원 개미군은 열심히 일합니다. 배짱이 군은 엄마가 사준 집에서 놀기만 해요. 지금은 2억짜리 집을 사줬기 때문에 배짱이 군이 앞서가지만 3년 뒤에도 그럴까요? 3년 뒤 알뜰 살 때 개미군은 어느새 3천만 원이나 모았어요. 놀기만 한 배짱이 군은 집값이 3억 정도 올랐네요. 이제 격차는 4억 7천. 못해 먹겠네. 그러니까 장기적 불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가 되는 거고. 무리해서 집 샀더니 생활 수준이 바닥으로 기는 거고. 그게 문제인 건데 이걸 다 지금 2030 탓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IMF나 글로벌 위기 때처럼 어떤 게 문제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는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문제였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동아시아에 닥친 양털깎기로 인한 외환 위기였는데 신흥국들을 많이 덮쳤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과잉 자산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금융 부실을 만들었죠. 허술하게 대출을 내주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MBS라든가 HDS 이런 것들로 자산 뻥튀기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HDO 이런 걸로 보증을 해줬고, 우리나라 허그 보증해 주듯이 자산 뻥튀기 되는 것들 허그가 계속 열심히 보증해줘. 전세도 보증해주고 중도금도 보증해주고 PF도 보증해줘. 이게 빵 터지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이렇게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으로 해결했어요. 미국은 대차 대조표가 엄청나게 늘었죠. 뭐 코로나 때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지만 돈 엄청 풀어서 늘었고, 일본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막 돈 어마어마하게 푼에 찍어서 따라해야지 아베노믹스 한 거고. 근데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DSR이라도 도입을 했다. 바젤 3에. 근데 한국은 뭐 했어요? 다 돈 푸네? 우리도 풀자. 하지만 국가가 풀기는 나중에 국가부채 들어갔다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가계로 풀자. 초이노믹스로 LTV를 늘리자. 우리나라는 DSR 적용 안 했으니까. 이렇게 극복한 거예요. 근데 이번 위기가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과잉 유동성에 관련된 위기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잉 유동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세계 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지는 또 장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할 테지만, 문제는 유동성을 풀어서 이번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 때문에 생겨난 위기인데. 그러니까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유동성 축소가 필요하다.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출이 많이 늘었죠. 대출이 많이 늘면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금리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비소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러니까 이 비소비 지출 줄여주려고 금리 올라가니까 세금 줄여준 거예요. 그 다음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소비 축소를 하더라도 소비 지출이 올라갔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 또는 부채 주도 성장이죠. 세계적인 긴축 시기에 부채 주도 성장을 하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번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다 싶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험하다 싶은 때 더 하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치킨 게임이라고 부른다. 지금 부채와 집값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앞에 절벽이 있는데 멈추고 되돌아가야 될 시기인데 부채 감축하고 집값 떨어지는 거 싫어 하니까 요 앞에 절벽이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내가 더 먼저 갈 거야, 내가 더 먼저 갈 거야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라고 보는 것보다 부동산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지든 아니면 부동산 PF나 아니면 그 집값 피로감에 의한 그런 것들이 터지든 그렇게 터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터질 테고, 우리나라가 21년도 집값 고점 기준으로 보면요, 일본 부동산 버블 때보다 소득 대비로 집값이 더 높았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냐? 일본 버블은 우습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떻게 기록될지는 장명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유동성 위기 쪽으로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나라나 중국 정도의 좀 한정된 내용이고 가계부채도 디레버리징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 안 했으니까 중국이랑 이런 식으로 터질 거라서요. 이번에 터지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IMF 때보다 폐업 늘었다, IMF 때보다 지금 기업들 죽어난다,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넘어선 위기다. 그러면은 집이라는 건 결국에는 여윳돈 모아서 사는 거예요. 여윳돈 모아서 대출 더해서 사는 건데 내 자산이 쭉쭉 빠져가지고 오히려 여윳돈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집값이 어떻게 오를 수 있겠냐. 그때는 자산 처분해서라도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